안녕하십니까. 법무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오늘은 좀 온라인에서 댓글 달면 네. 사람들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댓글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되는 죄명일 수도 있죠. 네.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오픈 채팅방이나 단체 뭐 카카오톡 방이거나 맞습니다. 댓글들 되게 이슈화 되는 사건들이 많죠. 명예훼손의 개념하고 모욕 개념에 대해서 일반인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명예훼손과 모욕의 제일 큰 차이부터 네. 좀 말씀을 드려보면, 명예훼손은 발언한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모욕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모욕 같은 경우는 사실 적시가 없이 추상적인 어떤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인격적 판단을, 가치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모욕으로 포섭이 되죠. 네. 네.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죄가 법정형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명예훼손 중에서도 사실을 적시했을 때랑 또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랑 법정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드는 게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구누구가 어디서 뭘 절취해서 절도범이야. 아니면 누구누구가 뭘 한 강간범이야. 라고 말을 할 경우에는 어떤 사실이 전제가 된 표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 적시가 없이 죽일 놈, 쌍놈아, 쌍년아 뭐 이런 표현들. 아니면 너 변태다. 뭐 네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모욕으로 볼 수가 그쵸.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 사실인지 사실 적시인지 진실한 사실인지에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강간범으로 처벌을 받았다, 감옥에 갔다 왔다더라 하는 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진실한 사실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허위 사실이라 그러면은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또 고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실제로 강간범이 아닌데 강간범이라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으니까 진실한 사실을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저 이거 명예훼손으로 모욕으로 걸고 싶어요 라고 문의하는 경우는 정말 많이 맞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것이 형법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고 그것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표현을 접하고 그것이 당사자인 내가 봤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모욕이나 명예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 표현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그 표현 말이나 글 자체에서 명예훼손적인 표현, 모욕적인 표현이 직접성이 있게 드러나야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처벌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처벌을 원할 때 실제로 처벌되는 정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감이 없는 상황에서 문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법률적인 용어로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그러한 사실 적시라든지 허위 사실 적시, 모욕적 표현이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뭐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모욕죄랑 명예훼손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 요건이 하나 있는데 공연성이 있죠. 네, 있죠. 1대1 카톡에서 저에게 누군가 막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 처벌될까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네. 같아요. 공연성 관련해서 내가 글을 쓴 상대방이 과연 전파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말한 상대방이 실제로 명예훼손 대상자와 정말 가까운 관계, 뭐 가족이거나 정말 친한 관계거나 해서 외부에 퍼뜨릴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전달했다라면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이 부정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판례가 전파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 모욕의 피해자 자체에게 1대1 대화에서 욕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이 안 될 거지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제3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전파할 것인가를 따라서 이제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는 죄명만 단발적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다른 사건, 다른 죄명들과 엮여서 같이 수반되는 경우가 꽤 많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는 피해자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 갑이 을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당했어요. 그럴 경우에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방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기 때문에 나도 처벌을 시키고 싶어, 나도 고소하고 싶어요,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고소를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모욕이랑 또 명예훼손이 제가 경험상 수사관님이나 검사님 별로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다른 죄명인 것 같아요. 법리상 이런 말을 했을 때 무조건 모욕이 되고 무조건 명예훼손이 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의 좀 주관적인 그러한 기준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을 이제 넘어서 혐의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어서 명예훼손 모욕으로도 고소를 하겠어요라고 했을 때 실제로 명예훼손 모욕이 상대방이 어떤 다른 증거가 없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낮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죠. 네. 그런데 이 벌금으로 끝날 사안은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떨까요? 그래, 네가 정말 엄청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한테 이렇게 걸어? 그래, 갈 대로 가보자. 난 너를 진짜 제대로 응징하겠어. 라고 그 화를 돋구기만 하지, 우리 그냥 서로 좋게 하자라고 되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의 한 행동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정말 많은 고민과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셔야 됨이 본인의 현명한 인생의 충분한 고려, 선택 기준이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은 사실은 이것 말고도 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시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